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많이 냉랭합니다. 대응 난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는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반비례하는 거는 레포트에도 수익률인 오늘 시장입니다. 그동안 좀 올라오는 시장의 기미가 보여가지고 이제 반등장에 정말 진입하나라고 마음 놓으셨던 분들을 또 오늘장 보면서 그 미국장이 워낙에 많이 밀렸잖아요.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들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포트에 종목들이 가득 들어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파란불이 많이 보이고 있다면 더 조바심이 나면서 어떻게 하지라는 전전긍긍하는 마음들 많이 안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이 좀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이 본질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또 거기에 맞는 해답을 또 찾을 수 있는 꽤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또 종목에 대해서 저희 성심성의껏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일단 전화 받습니다. 서울전화 325-820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게시판과 채팅창 참여 방법 아시죠? 네, 사이트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 상세하게 내용까지 설명해 주시면은, 또 빨리 올려주시면은 오늘도 채택 확률 높아집니다. 함께하고 계신 분들하고 먼저 조금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 시장에도 녹록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들 대응하고 계신지, 점심 식사는 또 잘 챙겨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신강금님 어서 오세요. 얼마 전에 종목 진단 받으신 것 같은데요. 맞으시죠? 네, 진정주리니님, 그리고 에디스탄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오늘 메뉴가 뭔가요? 네, 라면 먹고 챔피언님. 오늘 라면도 굉장히 좋은 메뉴 같은데요. 네, 바른생활님, 단디하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디하자님은 삼성전자 사자마자 올라간다고 좋아하고 계신데, 잘하고 계신데요. 네, 삼성전자로 꼭 단디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김영애 전문가 윤여민 FP와 함께 합니다. 네,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요거 매수 가능할까요? 그리고 두 분께 이미 진단 받으셨던 분들도 AS 한 번 더 받고 싶으시면은 그런 종목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저희 김영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이 오늘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끝났나,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재조정 구간에 진입하나라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김영희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참 이제 시장이 괜찮아지나 싶다가도 또다시 또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어제 미증시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의리증시도 같이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전일 미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역시나 이 유통, 이 소매 기업들의 부진이라고 볼 수가 있었죠. 인플레로 인한 이 운송 비용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익 전망이 이제 하향이 됐고, 이러한 이제 내수 기업들마저 이익 전망이 하향된다면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이 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 이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온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일의 파월 의장의 발언 또한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재해석을 한 거죠. 매파적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또다시 이제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미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또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이 LNF의 7조 금요 이제 공시 계약,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 지속적인 이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상승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시장을 잘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올라갈 종목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단기적으로 다음 주 FOMC 의사록으로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각 종목들의 개별 이슈들, 최근에 HLB 그룹주들이 긍정적 임상 효과를 통해서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이제 오늘은 2차 전지 관련들의 전체적인 긍정적인 흐름들,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이게 또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섹터에
정도의 어떤 긍정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익을 보기 좋은 그러한 순환매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이제 이 현재 시장이 부정적인 이슈가 대부분이기는 하죠.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안 좋은 이슈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혹시나 재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고, 지금 다음 주 FOMC 의사록 지나갈 때까지 이전 저점인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540포인트 정도를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순환매가 또 이어지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대응을 진행을 해서 수익을 조금 이제 챙겨 놓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540, 네, 2540선, 이 마지노선을 FOMC 전까지 지켜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안정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시장의 어떤 이런 흔들림에도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자가 핵심 요지신 거 맞으시죠? 네,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보자라는 얘기고, 오늘도 뭐 수급 쏠리는 종목들 보면은 눈에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거 좀 빨리빨리 대응하실 만한 능력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조금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FOMC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난 부분도 조금 마련해 놓자라는 점도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매매 그리고 공격적인 매매도 잘 조화롭게 섞으셔가지고요. 시장은 많이 어렵지만 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함께 키워보는 그런 좀 트레이닝, 강 트레이닝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라면 먹고 챔피언님께서는 실제로 라면을 드셨다고 하네요, 점심에. 네, 요즘에 맛있는 라면이 많이 나왔던데 맛점 하셨기를. 저희 머니머니 미란 앵커님 방금 전에 강한 녀석들 맞추시면서 여러분 멘탈 관리 파팅 하고 남겨주셨는데, 멘탈 관리 중요합니다.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금 저희 진단쇼 1시간 조금 여유롭게 함께 하면서 잠시나마 긴장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계속 올려주세요. 네, 접수 받고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로 WHJ님의 종목 금호건설, 이거 한번 봐드릴게요. 네, 매수가는 11,500원이시고 비중은 12%입니다. 요즘에 다 이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냥 포기할까, 손절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신저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바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일까요? 일단 포기를 하는 게 나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손절매라는 게 사실 너무 뼈 아프잖아요, 전문가님. 그리고 신저가에서 종목을 내놓는다, 이거는 또 마음먹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어떤 판단이 필요할지 좀 냉정하게 신저가 내고 있는 상황 좀 판단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건설주들이 최근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제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수혜에서 조금은 이제 벗어난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난 이제 1분기를 돌아보게 되면 이제 1분기에 전체적으로 이 정책주의 수혜를 받는 건설주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이 원자재 값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원자재 값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좀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건설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의 이제 급등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조금 이제 아쉽게 나왔던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그러한 이 실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정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흐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 회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1분기에 어떤 이 원자재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 반영을 완료했고, 이제 2분기 이후에는 다시 이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왔었던 그러한 이제 기업이고, 워낙에 이제 이 실적 자체가 잘 나오는 훌륭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도 상당히 이제 저평가 수준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문제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시장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역시나 원자재 값에 대한 지금 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호건설이 지금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역시나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 원자재가 급등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정폭이 조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대응 구간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가장 조금 최근에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던 이제 대략 한 9,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9,500원 정도였던 구간을 이탈을 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9,500원 구간이
이제 항상 좀 주요하게 잘 이제 버텨주던 그러한 지지 라인이었는데 이 구간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략 한 8,000원 초반에서 중반대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8,000원 초중반대까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다가 현재 구간에서 이제 2분기 이후에는 그래도 좀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이 10,000원대를 조금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려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두 가지의 이제 또 이 대응 방안이 있겠죠. 금호건설이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8,000원 초중반대에선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요. 때문에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8,000원 초중반대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2분기에 실적과 영업이익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개를 돌려준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추가 매수를 좀 노려보는 것으로 좀 대응을 한 첫 번째로 잡아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단기적인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더 넣은 겁니다. 대략 한 절반 정도 비중을 던 다음에 이후에 이 저점에서 자리를 잡고 고개를 돌려주는 데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2분기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기가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비중을 좀 덜어놓고 좀 다른 종목으로 어느 정도 좀 해칭을 해서 수익 만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을 잡았을 때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서 오히려 금호건설을 좀 수익을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전략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역시나 이제 10,000원 구간이 될 겁니다. 10,000원 구간부터 또 이제 매물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10,00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맞고 이제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요. 때문에 이제 이후에 대응을 진행을 했을 때에는 1차 반등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 만회하는 선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두 가지 대안책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마음이 끌리시는 쪽으로 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더 마음고생, 해결하실 수 있는 그날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호건설 오늘 신저가 보고 속 많이 타셨을 것 같은데, 한결 좀 가벼워지실,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THK님께서 김영일 전문가님 덕분에 알진머티리얼도 주셨나봐요. 추천주. 수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트, 알려주셨는데, 이거 한번 전달해드릴게요. 덕분에 수익도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THK님 축하드려요. 다음 종목은 저희 태백 주목나무님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앞서서 저희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잘 보자라고 힌트 많이 주셨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또 질문 주셔가지고 한번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DSR 제강입니다. 매수가는 5,500원이시고 22%신데 이미 수익은 나고 계신 상태세요. 6,300원에 오늘 매매가 잡히면서 낙폭주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싸게 사셨어요. 싸게 잡으셔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인데 궁금하신 요점이 명확합니다, 전문가님.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면 철강주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철강주 안에서도 DSR 제강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요거까지 함께 좀 봐주세요. 네, 일단 이제 이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 이 최근에 올라왔었던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CPTPP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27일에 정부가 CPTPP라고 하는 이제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제 여기에 가입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철강의 어떤 교역량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이 조금 이제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에 따라서 전체적인 철강주들이 이제 수혜를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DSR 제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아서 최근에 좋은 이제 상승을 낳아줬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철강 제품에 대한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어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철강 관세에 대한 어떤 논의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수위 때부터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철강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좋은 상승을 보였었던 게 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뭐 금강 철강 이제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휴스틸이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철강주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철강주들은 이 조정세에 조금 이제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세에 진입을 한 모습이고, 이제 DSR 제강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조정이 나온 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힘을 모아가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 철강주들에 대한 이 대응 전략을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수급이 좀 강하게 쏠리는 그러한 구간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이제 철강의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 어떤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따라서 수혜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철강주들의 아직까지 시선이 쏠리는 모습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 시선이 쏠리게 되면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노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대응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철강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익 중이세요. 지금 현재 뭐 5,500원 구간에 잡으셨고 굉장히 이제 저점에서 잘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좋은 상승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 21선을 타고 추세를 갖춰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 구간을 깨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철강 이 업황은 분명하게 또 긍정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릴 확률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대응 전략을 짜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전 이 21선을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6,000원 정도를 이제 이탈 라인으로 설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은 이탈하지 않는 한은 이제 무난하게 크게 걱정 없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철강주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노릴 확률은 있습니다. 대략 한 7,000원 부근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 7,000원 부근에서 어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려면 이 매물대를 강하게 좀 뚫어주는 이 추가적인 이슈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 매물대가 워낙에 이제 두텁기 때문에 DSR 제강 같은 경우에는 7,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이제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면 웬만하면은 이제 7,0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상태에서 결국에 DSR 제강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 최근에 시장의 어떤 흐름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이 순환의 성격으로 이제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SR 제강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이제 6,000원 정도 이제 손절 라인을 잡고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7,000원 부근대에 어떤 이 매물대를 뚫어주지 못한다라면 그대로 차익 실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 수익 라인을 대략 한 7,000원 후반대 정도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내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좀 단계로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유리해 보이는 섹터가 좀 있으세요? 철강이 아니라 조금 더 저희가 볼만한 쪽이 있을까요, 그러면? 뭐 역시나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들 계속해서 이제 미국은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중국의 위협이 시시각각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많이 강조드리는데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고 하반기 가면서 더욱더 발주량이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수혜주는 아마 다들 뭐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쪽이 가장 이제 크게 이제 좀 수혜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접수하겠습니다. 반도체 쪽,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서 조금 더 화색 돌지, 네, 탄력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저희 고선님이신가요? 서고님이신가요? 네, 암호그린텍, 네, 남겨주셨는데,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 방어 잘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암호그린텍 사신 가격대가 11,000원이시고, 네, 20% 가지고 계십니다. 시장이 오늘 많이 어려운데, 또 이렇게
수익이 나는 분들은 꼭 있으세요. 또 아무그린텍도 지금 수익권입니다. 네, 13,750원의 거래가 나오고 있고 4% 넘어가는 상승. 차트도 지금 뭐 괜찮게 나오네요. 네, 정배열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다만 또 신고점 대비해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다시피 많이 눌려 있기는 합니다. 고점이 지금 19,000원대였거든요. 한 2만 원 근방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가격 거기에 비해서는 30% 가까운 조정 발생이 돼 있는 구간인데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수익권이시니까 좀 여유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목표가도 좀 잡아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또 의외로 수익 중이신 분들이 많네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 이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 사업부들의 이 성과들이 이제 계속해서 실적에 앞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 실적이 좋은 이제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잖아요. 때문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황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또 좋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중국에서 이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조금 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아모그린텍의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 부분에서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이 중국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최근 이제 이 주가 흐름에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또 수익 중이시고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실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주가 흐름을 조금 이제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조금은 이제 참고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결국에는 어떤 이 실적 좋은 이 2차 전지 종목들 잘 올라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순환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순환이 굉장히 빠르면서 차익 실현 또한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또 다음 섹터로 또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아모그린텍이 중요한 저항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대략 지금 현재가 14,850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 강한 이제 또 매물대가 확인이 되죠. 지금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줘야 이제 14,000원, 15,000원, 16,0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전에 보게 되면 대략 한 이 정도 13,000원 정도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전 매물대에 부딪혀서 상승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4,000원 구간을 강하게 조금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VI를 대략 한 6호가, 7호가 정도 이제 남겨주고 있는데 VI가 걸려주면서 14,000원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이 구간 위에서 어느 정도 안착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지 15,000원, 16,0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어떤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저가 대략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차익 실현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구간으로 보시고 지금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슬슬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진단 들어봤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데 수익분 종목 왜 진단해 주세요 하고 또 약간의 좀 불평을 남겨주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수익 종목을 봐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요즘에 진단 안 도와드린 종목 위주로 해드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또 수익을 다행히 좀 많이 내고 계신데 상대적인 박탈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다양한 종목들 봐드리니까 골든 계좌님께서도 네, 궁금하신 종목 가지고 계신 거 네, 올려주세요. 전화 한 통 받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떤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어요? 아세아 시멘트 네. 13,850원에 네. 20% 갖고 있습니다. 20%. 아세아 시멘트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 보셨어요? 정부 건설 정책주라고 그래가지고 예. 좀 중기 이상으로 좀 보고 매수를 했는데 네. 자꾸 떨어져가지고 이게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걱정스러워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정책주가 맞나 중기대응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중간에 한번 점검 받아보시고 또 그대로 전략을 고수하는 게 맞을지 조금 필요할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말씀대로 뭐 건설, 건자재, 뭐 시멘트까지 해가지고 생각보다는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새 정부의 모멘텀을 언제쯤이나 얼마만큼이나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조금 덜 드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12,000원대 현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주 큰 손실은 아닌 상황이시거든요. 종목 선택 잘 되신 건지 판단 어떻게 보세요? 저희 시청자님의 판단?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시멘트 관련주들은 역시나 이제 이 최근에 인플레에 대한 어떤 이 가격의 원자재 값의 이제 급등, 이 유연탄 값의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이 유연탄 값이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 1분기 실적이 조금은 이제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언제쯤 이제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느냐가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구간인 건 맞습니다. 저평가 구간인 건 맞는데, 문제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 역시나 이제 주요한 골자는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용을 받는 그러한 종목들은 어떤 이 저평가 받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크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도 이 원자재 값 급등에 따라서 지금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역시나 이제 시멘트 이제 사들은 어느 정도 이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 이제 좀 판가로 전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이 업계에 가장 이제 뛰어난 기업인 쌍용 C&E가 먼저 이제 이 원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전이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 다른 시멘트사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이 판가 전이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아세아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이 흐름들을 조금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한 2분기 이상은 지나야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원가에 대해서 좀 판가 전이가 가능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이 유연탄에 대한 부분들, 시멘트 업황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내심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기간을 길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추가적인 큰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뭐 단가 자체도 워낙에 뭐 이제 수정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고 여전히 이제 또 많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좀 기간을 인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또 이 매물이 강하게 있는 구간이 또 확인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은 대략 한 14,000원 이상 구간에서 매물이 또 이제 상당히 두텁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략 한 이 14,000원 정도에서 1차적으로 저항을 맞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2분기가 지나고 나서 시멘트 업황이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는 구간이 좀 나와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 뭐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낸다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시되 2분기 이후에 이제 시멘트 업황이 조금 이제 살아나면서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략 한 1차 목표 반등가를 14,000원 구간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 만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조금 위네요. 저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위인 14,000원 정도 일단은 반등 목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세요? 아니면 계획을 조금 수정하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너무 중기 대응까지는 아닌 종목이라고 판단을 주셔가지고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네. 한 10% 정도 더 사도 될까요? 자금 여력이 있으신데 투입 좀 더 해볼까요? 괜찮은 선택일까요, 전문가님? 지금보다는 이제 이후에
확실하게 좀 시멘트 업황이 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은 뭐 워낙에 유연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시멘트 업황들 아직까지는 이제 우려감들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게 고개를 돌려놓을 때 시멘트 업황들이 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조금 추가 매수 대응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흘러내릴 때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업황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 그 시점이 오히려 들어가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하세요, 시청자님. 네, 현금 네네. 잘 아껴두셨다가 타이밍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응 감사합니다. 잘하세요. 아세아시멘트 마지막 종목으로 저희 김영일 전문가님과도 인사 나눠야 되겠네요. 네,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진단 코너에 자주 등장하시는 김영일 전문가님 차분하게 또 성심성의껏 진단 저희 잘 들어봤습니다. 러브쏘기님께서는 빨간 게 하나도 없으시다고 눈물을 훔치고 계신데 우울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또 이 우울감을 벗어나야 될까요? 또 맛있는 거를 조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달달한 음식도 기분 전환에 좋기 때문에 맛있는 후식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힘내셔야지만 또 수익이 나니까 네, 러브쏘기님 화이팅 뿜뿜 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추미님께서는 골치가 좀 아프시겠어요. 20종목이나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거의 다이소 전법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아이고 모든 종목을 다 상담받고 싶어가지고 뭘 올리셔야 될지를 모르시는 상황이신가 봐요. 비추미님 조금 추리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덜어내야 될 것 같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같이 어떤 거 정리하면 좋을지 네, 포트 좀 교통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윤여민 FP 모셔봐야 되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계속해서 시장이 발목이 잡힙니다. 인플레 때문에 너무도 저희 실생활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려움을 조금 타개할 수 있는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종목 선택 좀 질문이 어려울까요, FP님?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답변을 먼저 드리면 일단 뭐 실적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지난 간밤에 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급락이 나왔죠. 뭐 이제 그 유통 관련된 소매 관련된 종목들에 좀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은 좀 시장이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같은 이런 좀 이슈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다기보다는 좀 반복된 재료가 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이 좀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좀 그러한 부분에서 거래량 없이 좀 밀렸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러한 영향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낙폭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미국에 대비해서 좀 많이 견디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유는 실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서프라이즈 하는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났죠. 뭐 세 가지 정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 관련된 어떤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최근에 중국 공세령까지 이 세 가지 이슈가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이 되는데 이러한 좀 우려에도 불구하고 뭐 반도체부터 자동차 섹터들 지금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고 또 서프라이즈가 되고 있고 올해 가이던스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좀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시장에 좀 어떻게 보면 불안정성이 많을 때는 결국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뚜렷한 어떤 섹터와 종목군에 대한 매수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같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관심권에 두셔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솔루션은 굉장히 또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적이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간밤에 인플레이를 해지하지 못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다, 수익성 방어 안 될 것 같다 실토하면서 급락한 소매주들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뉴욕장에 흐렸잖아요. 이렇게 가격에 대한 어떤 전가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실적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요 두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셔가지고 인플레이에 좀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 반드시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답이었네요. 이렇게 답변 들으면서 바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S 윈드가 들어왔는데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의 종목이세요. 최근에 CS 윈드 도와드리면서 수익 나신 분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여전히 힘든 상황인데요. 매수 가격은 55,600원 정도 되시고 20%입니다. 대응 전략과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해주셨는데
수주공 씨가 그래도 얼마 전에 나오고 나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나 싶은 기미가 살짝 엿보이긴 하는데 워낙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실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쪽 찾자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1분기 실적이 바닥일지도 조금 궁금하고 이러실 것 같습니다. CS윈드는 시장 헤쳐나갈 수 있는 종목이 맞을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실적이 좀 이 종목에도 키 이슈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좀 실적에 많이 어떻게 보면 반응을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에 어떤 매출액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73% 좀 급감한 부분이 좀 상당히 타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해 인수한 이제 미국 포르투갈 법인의 유무형 자산의 감가 상각비가 좀 증가했던 부분들 여기에 뭐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서 좀 원가 부담이 좀 올라온 부분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영업이익에 좀 타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2분기부터는 제가 볼 때는 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개선될 전망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터키 법인의 지금 2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생산량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포르투갈 법인 쪽의 어떤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터닝 어라운드는 2분기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풍력 관련돼서는 제가 뭐 두 가지 종목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CS윈드가 이제 유럽향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풍력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가장 최대 수혜지는 CS윈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PPP 법안도 있겠습니다만 뭐 미국향 물량도 있습니다만 유럽향 물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주가는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좀 국면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뭐 유지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60% 이상 업사이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8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일봉상 한 7만 6천 원의 강한 좀 매물대가 있고요. 그 전에 한 7만 원 정도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급락이 좀 시작했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6만 원대 정도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복귀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승 반전의 흐름은 확실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CS윈드 그냥 보유하시면서 일단은 좀 하반기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하고 또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하반기까지를 저희가 긴대응을 관점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라인까지는 도달 가능성을 점검하실까요?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한 7만 원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좀 상승의 어떤 탄력이 더 이제 강하다고 하면 그래도 한 8만 원대까지 좀 상승룸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풍력 관련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좀 수혜가 있어야 되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좀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대한 투자 1년 농사 지으셔가지고 7, 8만 원 도착하면은 나쁘지 않은 성적이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물론 좀 들고 계신 마음이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시간 여유 있으시다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책 발은 분명히 불 것 같다고 하거든요. 네, CS윈드 잘 또 지켜보시다가 연말에 두둑하게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CS윈드 네, 첫 종목으로 봐드렸고요. 제가 앞에서 그 다이소 전법이시군요라는 그 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도 다이소 전법을 쓰고 계신데 오케이라고 합니다. 수익 저는 잘 나는데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마그마님께서는 다이소도 정리정돈 잘하면 수익 잘 나요. 이렇게 그런가요? 저 막 쌓아놓는 게 아니라 정돈만 잘 해놓으면은 또 수익이 고루고루 나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나쁜 건 아니군요. 네, 다이소 기법으로 또 수익 내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골든 계좌님 유튜브로 남겨주신 한진칼 넘어가서 봐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오는데 한진칼 매수가가 57,458원이시고 비중이 많이 실으셨어요. 이 종목의 포트 절반을 끌고 갑니다. 50% 비중이신데 너무 내리네요.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가 있을까? 라는 이 비중에 매수가 오시면 섭섭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흘러내리니까 불안하신 마음의 표출이신 것 같거든요. 54,800원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손실률이 많이 큰 건 아닌데 주가는 지금 하락 기운이 강해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있는데요. 일단 5만 원 선 한번 지키지 못하면서 49,900원에서 신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갭이 크진 않습니다. 신저가 구간과 멀지 않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이 추세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불안한 신호로 좀 포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종목을 사신 이유와 비중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0%를 이제 비중을 실으셨다는 건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중을 좀 그렇게 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혹은 뭐 실적과 관련된 종목을 사셨다면 오히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사셨어야 되는데 한진카를 샀다는 거, 결국 이제 어떤 지분 구조 내지는 M&A 관련된 어떤 그러한 이슈로 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뭐 목표가도 그렇고 좀 어떤 이제 매수가도 참 좋습니다만 왜 이 종목을 사셨는지, 왜 이렇게 비중을 실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돼서 지금 미국 법무부가 좀 약간 좀 태클을 걸고 있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우크라이나 어떤 이런 전쟁과 관련돼서 좀 전략물자 수송 관련돼서 뭐 독점의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많이 엄격한 심사도 좀 다시 상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 좀 기업 결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습니다만 이게 뭐 글로벌 항공 동맹체 간에 또 알력 다툼도 있고 좀 이러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좀 M&A라든지 좀 여러 가지 좀 규제와 관련된 이런 좀 통과되는 부분이 있는 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뉴스플로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확신이 갖고 계신다면 좀 보유하시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연기금에서 좀 꾸준히 지금 4월 26일부터 25일 정도부터 좀 조금씩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기업 결함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함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한두 번 정도의 좀 기술적 반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반등 시마다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의 최대 목표치는 어느 정도까지 저희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지금 보게 되면 한 6만 5천 원 정도까지의 좀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6만 4천 원에서 4,500원 정도의 지금 강한 매물대가 있는데, 그 위까지는 특별하게 좀 제가 볼 때는 매물대가 없이 좀 열려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 6만 5천 원 정도를 뭐 1차 목표가로 좀 기술적 반등의 좀 목표치로 보시면서 좀 빠져나오는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한진칼 좀 빠른 구간에서의 반드시 매도 전략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황금들파님 지금 게시판에서 나는 빨강 몇 개다? 이렇게 자랑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 마그마님은 빨강이 5개 많으신데요. 네, 몇 개 중에 5개인지 궁금하신데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황금들파님께서는 난 하나 빨강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빨강 하나가 다른 파랑을 제압할 정도로 비중도 많고 수익이 많으시면 넉넉하실 것 같거든요. 네, 황금들파님도 좀 소소한 행복,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빨강불 보면서 행복감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빨강들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종목은 저희 제가의 공명님 모셔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플레이 좋더라고요. 네, SFA 가지고 계신데 매수가가 42,100원. 약수익권입니다. 42,700원 현재가 나오고 있고요. 비중은 30%. 기간이 기시군요. 투자 기간이 1년이 넘으셨대요. 네, 1년 넘었는데 오늘 더디어 매수가가 왔는데 팔아야 될까요? 고민되시죠? 네, 1년 동안에 그 많은 또 인내의 시간들이 생각이 나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좀 더 들고 가서 팔까요? 네, 그 고민을 하실만 한 것 같아요. 지금 한 4%만 조금 더 올라가면은 신고가 터치가 나옵니다. 요즘에 지금 V자 반등각이 여러 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판단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앞으로의 향방 보여주게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종목들 참 기다림도 기다리지만 이제 조금 이제 본전에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이지만 확실히 2차전지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확실히 좀 다변화되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오늘 같은 힘든 장에서도 2차 전지 섹터는 확실히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추세를 전환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코스모 신소재, LNF, 뭐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약간 대장주로서 신고가를 가면서 이때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런 종목으로 좀 편입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뭐 실적 발표도 했습니다만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2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230억 정도를 좀 기록하면서 두 자릿수 정도의 좀 증가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수주잔고가 좀 워낙 많은 상태에서 좀 매출 실현이 좀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매출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성장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전지 매출액이 지금 1분기 전체 2천억 정도 매출액 중에 거의 1,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매출 비중의 50% 정도가 2차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수주가 좀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종목도 2차전지 쪽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1분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올 한 해 제가 볼 때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확실히 월봉상으로는 지금 상승 전환이 좀 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기다리는 시간 이런 부분에서 좀 너무 많이 기다리셨고 좀 힘드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제가 볼 때는 월봉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51,000원대가 좀 전고점인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한 46,000원, 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좀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왕에 시간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꽤 되셨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타이밍이 아닙니다. 더 챙기실 수 있으시다고 하니까 시간 여유 있으시죠? 네,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F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가격대 오시면은 조금 더 기분 좋게 네, 지갑 두둑하게 네, 요 종목 차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미리 수익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5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 이구산업 이것도 오랜만에 진단으로 올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신화브로님의 종목이시네요. 네, 이구산업 한번 가볼게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4,584원이시고 비중이 많아지셨나봐요. 40%나 묵직하게 비중을 들고 대응을 하고 계신 상태. 현재 약간 안 나오네요. 4,000원 약간 안 나오게 되면서 3,960원 구간 지나갑니다. 거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요즘에 뭐 특별히 이 종목 움직일 만한 핫이슈나 키워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조용해진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신고점 대비로도 눌림목 꽤 있죠. 네, 신고점 대비로 한 27%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주점입니다. 좀 대응하시기가 나른하시고 좀 지루하신 감이 분명히 있으신 상태신 것 같은데요. 네, 이구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네, 이구산업도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좀 수혜주로서 뭐 이제 구리는 결국은 이제 산업에서 약간 쌀이라고 좀 불리죠. 뭐 이제 반도체가 뭐 산업의 쌀이란 것처럼 구리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모든 지금 산업에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구리가 상당히 많이 비싸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355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거의 500% 이상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줬고, 뭐 순이익 같은 경우 뭐 10,000% 이상 좀 증가한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테마적으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좀 테마의 이슈가 사라지면서 다시 좀 상승분이 좀 다 반납이 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측에서 봤을 때는 좀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전쟁의 어떤 바로 이제 뭐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간 인플레이션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련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로 상승했던 부분을 대부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러한 좀 높아진 어떤 가격을 좀 실적에 녹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던 것처럼 올해도 좀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를 해본다면 실적에는 좀 상승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테마로서 어떻게 보면 좀
매매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실적이 좀 변모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실적으로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면 모를까 뭐 테마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을 샀을 때는 40%는 좀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10%에서 15% 정도면 분명히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기관이라든지 금융투자가 거의 뭐 지난주까지는 좀 상당히 많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주에부터는 조금씩 좀 외인들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좀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 평단가에서 아니면 살짝 좀 높은 한 4,700원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또 비중을 싣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종목, 그래도 매수가 이상에서 좀 덜어내는 전략 주셨기 때문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진단, 네, 이구 산업까지 받아봤습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진단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여민 FP 함께 했습니다. 저희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자리 비운 사이 지수 그래도 꽤 올라왔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 그러네요 진짜. 네, 코스닥이 힘냅니다. 1% 안쪽인데요, 하락이. 이 정도면은 상당히 선방인 것 같습니다. 0.89% 하락이기 때문에 장중저가 849선 대비해서는 꽤 체력 회복되고 있는 상태고요. 막판에 힘 계속 더 내줬으면 좋겠는 생각 드네요. 지금 거래소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지수도 장중저가가 오늘 2,568포인트였는데 2,592까지 회복이 나오고 있어요. 네, 조금만 더 힘 낸다면은 100짜리 단위까지 6으로 바뀌면서 네, 오늘자 좀 그래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한 우리 시장의 마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의미 있는 또 지수 낙폭 줄이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수급상으로는 개인들의 조력이 좀 있네요. 네, 개인들 쪽에서 오늘 저가 베팅 강하게 양시장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진정 주린이님께서는 정말 주식 당분간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사이 안 좋을 때 계속 붙어 있는 게 또 역효과가 날 수가 있잖아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복잡할 때 머리 식히고 네, 다시 컴백하시면은 더 기분 좋게 더 화이팅 넘치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진정 주린이니 또 마음의 평화 빨리 찾아오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오늘 시간 최대한 또 많이 써서 스피디하게 네,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 부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진단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이상형 월드컵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함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